자, 드모르간의 법칙 볼게요. 드모르간의 법칙은 이제 이름만큼 어렵진 않아요. 알겠죠?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발견해낸 것 같은데, 자, 드모르간의 법칙에 일단 1번, 2번 먼저 적어 놓을게요. 자, 1번에 A 합집합 B한테 통째로 여집합을 하면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과 같다라고 적으세요. 자, 2번에 A 교집합, B집합한테 통째로 여집합을 하면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이 된다라고 적으세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데 선생님이 요거는 너네가 사실 외워지는지도 모르게 외워질 거예요. 좀 이따가 설명을 해주면. 일단 증명 먼저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증명 먼저 갑니다.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전체 집합에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A 합집합 B는 이 안쪽이죠. 맞아요? 근데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그것의 바깥쪽일 테니까 이 부분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일 거야. 자, 내가 여기다가 그린 게 A 합집합 B가 아닌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우변이랑 서로 같아지는 거 볼 거거든.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A 여집합, 자,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림에다가는 이제 A 여집합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 A 여집합은 A가 아닌 거니까 이렇게 A의 바깥쪽 이 부분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B의 여집합 그릴 건데 B가 아닌 거니까 이렇게 B의 바깥쪽 여기가 B의 여집합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A 여집합과 오른쪽에 있는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잖아 지금. 겹치는 부분. 그럼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그려줄까?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으면 자, 이 녀석 이 부분이랑 이 부분에 겹치는 부분은 이 바깥 부분에만 겹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안쪽은 안 겹치잖아요. 여긴 없으니까. 그지? 이쪽도 안 겹치죠. 여기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바깥에 있는 부분만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게 얘가 지금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그린 건데 얘랑 얘랑 서로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것도 증명합니다. 두 번째 것도 증명해주는 거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내가 열심히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데 어떻게 받아 적는 놈이 한 놈도 없냐? 벤 다이어그램 자신 있어? 이거 안 그려버릇하면은 못 그릴 텐데. 어쨌든 다시 책을 주면 그때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그리시든지 어쨌든 간에 이건 여러분들이 그리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보면 A 교집합 B가 아닌 거야. A 교집합 B는 여기 있는 요 씨앗 모양이잖아, 여기. 그지? 여기가 아닌 거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저기 빼고 전부 다 이렇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가 A 교집합 B가 아닌 거를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합하겠대요. 이것도 한번 그려볼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A 집합이 있고 여기에 B 집합이 있는데 A가 아닌 거 보라색으로 표현해보면 초록색으로 표현해보면은 여기가 A가 아닌 거고요. A가 아닌 거. 자, 그 다음에 B가 아닌 거 보라색으로 표현해보면 B 빼고 전부 다 칠하면 되니까 이렇게. 자, 이 부분이 이제 B가 아닌 거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B가 아닌 거. 야, 그러면 A가 아닌 것과 B가 아닌 것의 합집합은 초록색이랑 보라색을 합하겠다는 건데 그게 바로 이 녀석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지. 아시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을 우리가 선생님이 증명을 해준 거고요. 자,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외웠는지도 모르게 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건 외우는 방법이 조금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A 합집합 B에 이렇게 전체로 여집합이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은 그 지수의 분배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여집합의 분배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여집합의 분배가 3번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A 여집합이 되고 B 여집합이 되고 합집합은 교집합이 된다라고 암기합시다.
자,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A 여집합 B 여집합이 되고 교집합은 뒤집어져서 합집합이 된다라고 암기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암기하면 드물어간 암기는 금방 합니다. 알겠죠? 자, 오른쪽에 체크 보도록 할게요. 복잡한 것을 간단히 할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연산법칙과 드물어간 법칙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아래 예제 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인데 A 집합이랑 B 집합이 이렇게 생겼대요. 자, A 집합은 2, 4, 6, 9, 10, A차 B 집합은 4, 6, 10이래요. 그랬을 때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이거. A 여집합도 구해야 되고 B 여집합도 구해야 될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이게 드모르간을 사용하고 난 다음이다라고 상상해보면 드모르간 사용하기 전에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었을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앞에 페이지에서 배우기를 A 차집합 B를 뭐라고 해줄 수 있다고 배웠었냐면은 A 차집합 B 교집합 A. 다시 A 차집합 A 교집합 B라고 할 수 있다라고 앞에 페이지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요거 볼게요. 요거 A 차집합 B를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다라고 상상해 볼게. 그러면은 A 빼기 A 교집합 B를 한 거가 4, 6, 10 남았다 이거야. 근데 여기는 요 A가 2, 4, 6, 9, 10이잖아. 2, 4, 6, 9, 아이씨, 좁네. 다시. 자, 2, 4, 6, 9, 10에서 A 교집합 B를 뺐더니 4, 6, 10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중괄호를 막 사용한 이런 풀이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내가 저 풀이를 서술형에서 해도 될까라는 궁금증일 텐데요. 해도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집합을 넣어가지고 식을 세워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빠졌는지를 보면 되겠네. 2, 4, 6, 8, 10에서 2 빠졌고 9 빠졌네요. 2, 9.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2, 9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을 드모르간을 사용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다가 고쳤는데 그러면은 이 녀석은 2, 9의 여집합이지. 2, 9가 아닌 거.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 2, 9가 아닌 거.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1, 2, 3, 4, 5, 6, 7, 8, 10이 남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소의 개수 8개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왜? 저 마음에 안 들어? 왜? 뜨거워? 끌까? 자, 넘어갑니다. 대칭차 집합. 자, 드모르간의 법칙이랑 대칭차 집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은 너네가 집합의 연산 시험 문제를 풀 때 사용하는 어떤 스킬 같은 거예요. 스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번분수. 여러분들 번분수 풀 수 있는 스킬이 있잖아. 그지? 번분수 풀 수 있는 스킬이나 아니면은 비례식 풀 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고 풀면은 쉽게 풀린다. 이런 것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스킬 같은 게 드모르간 법칙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대칭차 집합은 그런 스킬은 얘들아 그런 스킬이 문제의 타이틀이 되진 못해요. 그죠? 그냥 문제 풀다 사용할 뿐이지. 근데 대칭차 집합은 문제의 타이틀이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 잘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대칭차 집합.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차집합을 대칭차집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벤 다이어그램 먼저 볼게요. 바로 이렇게 생긴 집합을 대칭차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요 부분과 요 부분에만 색칠되어 있는 집합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을 때 대칭차집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대칭차집합은 교육과정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세모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세모가 대칭차집합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선생님이 별이라고 줄 수도 있고요. 네모라고 줄 수도 있고 동그라미라고 줄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라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의 기호는 보통 세모를 사용을 하지만 이거는 랜덤이다 이거야. 그래서 요네 학교 선생님이 어떤 기호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정의 내릴지는 그거는 그 시험지를 봐야 알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하지만 대칭 차집합의 형태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어쨌든 그 형태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대칭 차집합을 사용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 대칭 차집합의 형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문제 시작할 때 이래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연산 세모를 이렇게 정의하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내 책에선 세모지만 다른 책에선 네모일 수 있고 동그라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정의가 됐을 때 그걸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냐면 여기가 A 차집합 B고 여기가 B 차집합 A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의 합집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너네가 이제 이 형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형태를 알고 있으면 어떤 기호를 받든 간에 그건 대칭 차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의 색칠한 부분과 같다. 그러니까 즉 연산 A 세모 B는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의 합집합이고 이와 같은 연산을 대칭 차집합이다 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 대칭 차집합은 우리가 앞에서 얘들아 여기에서 A 차집합 B,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그대로 주기 싫어가지고 꼬아서 준다 그랬지. 대칭 차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칭 차집합도 선생님들이 그대로 주기 싫어서 꼬아서 줘요. 알겠지? 근데 그 꼬아서 주는 것도 몇 가지 안 돼.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방법들을 한 번쯤은 다 여기가 대칭 차집합이구나 라고 생각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칭 차집합은 뭐가 있냐면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이건 위에 적은 거랑 똑같죠? 자, 이거랑 또 다른 표현에는 뭐가 있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이라고 주기도 하는데 그래도 너네가 이걸 보면 대칭 차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거 앞에서 차집합에 대해서 배울 때 얘들아 여기는 요 백이 있잖아. 요 차집합을 구부리면 뒤에 여집합이 붙는다 그랬지. 여기도 요 차집합을 구부리면 뒤에 여집합 붙는다 그랬지. 사실상 위에 적혀있는 거랑 똑같은 거 그냥 한 번 더 적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적어줘야 돼? 4개 있어요.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 자, 여기 위에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A 합집합 B는 여기가 A 합집합 B예요. 근데 이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면 그러면 여기랑 여기만 남는다 이거예요.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여기에 있는 요 차집합을 구부리면 무슨 현상이 생길까? A 합집합 B 교집합 이렇게 구부리면 차집합 뒤에 있는 요 괄호에 여집합이 붙겠지. 맞아?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것도 우리가 대칭 차집합의 또 다른 표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4가지의 대칭 차집합의 표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또 니네 선생님이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나신 분이면 좀 더 창의적인 모습으로 내실 수도 있겠지. 알겠죠?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 책에는 밑이죠. 밑에 보시면 대칭 차집합에 대하여 다음 성질이 성립한다. 자, 이거는 다음 성질이 성립한다는 언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거냐면은 기역, 니은, 디귿 문제에서 되게 많이 사용되는 성질들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문제 되게 좋아하잖아요.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쵸? 기역, 니은, 디귿에서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일단 첫 번째 대칭 차집합은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A 세모 B 한 거랑 B 세모 A 한 건 같다. 자, 두 번째 결합 법칙도 성립합니다.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A 세모 B 한 거에 세모 C 한 거나 A를 B 세모 C 한 거에 세모 하나 대칭 차집합은 똑같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세 번째, 네 번째는 암기가 필요한데요. 볼게요. A 세모 공집합은 공집합 세모 A와 같고 그것은 A다라는 거예요. 자, 대칭차집합을 선생님이 이거 한글로 풀어서 한번 저기 해볼게요. 겹치는 부분을 빼고 혼자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겹치는 부분을 빼고 혼자 있는 부분. 야, 그러면 A 그리고 A와 공집합의 대칭차집합은 겹치는 부분을 빼고 혼자 있는 부분인데 A랑 공집합은 겹치는 부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부분인 그냥 A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머리를 벽에 기대고 있으니까 졸립지. 저기 나가 서서 들을래? 아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A 세모 A는 공집합이다.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이잖아요. A 세모 A는 A와 A의 대칭차집합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거고요. 자, 예제 한번 오른쪽에 보도록 할게요. 전체집합 6의 두 부분집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다. 대칭차집합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느냐? 단어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니네 시험 문제에 내가 지금까지 애들 가르치면서 시험 문제에 대칭차집합이란 이 5글자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알겠죠? 왜? 교육과정 왜니까?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근데 뭐랑 똑같은 거냐면 가우스 기호랑 똑같은 거예요. 교육과정이 아니지만 내고자 하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 왜냐면 이런 설명이 붙거든요. 이거라고 할 때 이렇게 하잖아. 이거라고 할 때. 그러면은 이게 대칭차집합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세모라고 하는 기호가 대칭차집합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1번은 옳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주는 거고요. 자기 자신과의 대칭차집합은 공집합이다도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거만 볼게요. A 세모 A 여집합이 전체집합이다 이런 뜻인데요. A가 여기라면 그러면 전체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 여집합은 여기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아까 대칭차집합을 한글로 풀어서 설명하면 겹치는 걸 제외한 혼자 있는 부분이라는 뜻을 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혼자 있는 부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겹치는 부분 없고요. 제외할 것도 없습니다. 혼자 있는 부분은 전체 집합이죠. 그쵸? 자,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또는 이제 이거를 수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이렇다라고 정의한대잖아. 여기다 넣는 거야. A 차집합, A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 차집합, A 집합 이렇게. 그러면 A랑 A 여집합은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이건 그냥 A고, A 여집합에서 A 빼는 것도 이건 A 여집합입니다. 이것의 합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이 된다라고 수식으로 풀어도 돼요. 알겠죠? 어쨌든 간에 3번은 맞는 보기. 자, 4번에 공집합과의 사용을 해주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4번은 맞고요.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자, 5번 한번 수식으로 어떻게 틀렸는지 볼까요? A 차집합, 전체 집합, 합집합, 전체 집합, 차집합, A 집합. 그러면 A에서 전체 집합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죠. 공집합이 남고요. 전체 집합에서 A 집합을 빼면 A가 아닌 것만 남습니다. 이것의 합집합인데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과 A가 아닌 것을 합집합을 하면 A 여집합이 나와야 되죠. A가 아니라 A 여집합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아들으셨나요?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